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한자, 그 이름 명자를 풀어보면은 저녁 석자 밑에 입구자가 있습니다. 해가 지고 깜깜해지면 손짓을 해도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들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이름을 부르죠. 소연아, 밥 먹어야지! 라고 부르시던 그런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모두 안녕, 내일 놀자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곤 했었는데요. 그 목소리만큼 반갑고 따뜻한 소리는 없는 것 같아요.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행복하고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오늘은 유난히 나를 기다려주는 가족의 따뜻함이 그리워지네요. 오늘 첫 곡은 자전거 탄 풍경이 노래합니다. 보물. 공터에 모여 매일 만나는 그 친구들 비싸고 멋진 장난감 하나 없어도 하루 종일 재미있었어.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가 열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하셨죠. 엄마가 밥 먹어라. 저녁 맞아요, 먹어야지. 맞아요. 네. 이 집 저 집에서 막 자기네 아이들 이름 부르는. 네. 네. 어릴 때 한 집만 부르면 엄마들이 네. 어떻게 다 알고 그러니까. 나오시는지 다 부르잖아요. 네. 요즘은 그런 목소리 듣기가 참 어려워서. 그렇죠. 네, 그립네요. 네. 요즘에는 또 특히 아파트의 놀이터 같은 데서 많이들 놀기 때문에 네. 그냥 엄마가 데리러 오시죠. 맞습니다. 또 뭐 민폐를 끼친다 이런 생각도 할 수 네. 있어서. 근데 오히려 저는 어릴 때 어머님들이 이렇게 소리치면서 이렇게 부르던 네. 그 시절이 더 그립습니다.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집에 다 알잖아. 누구 집 네. 애가 이름 무엇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동네에서도 뭐 네 집 내 집 가리지 않고 만약에 어느 집에 어머니가 급한 일이 있으시면은 데려다가 바뀌고. 같이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것 때문에 아마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 동네 사는 애들은 다 알아요. 네. 근데 그 엄마의 그 따뜻함이 담긴 식사의 어떤 그 뭐 된장찌개 뭐 이런 냄새까지 다 담긴 목소리가 정말 좋았지 않나요? 예, 그때는 부를 때 너무 아쉬웠거나 딱 한참 부를 맞아요. 때가 정말 너무 놀고 싶은데 놀고 재밌게 놀아도 노는 예, 시간이었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리고 한 번 불러서 안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여러 번. 한 번 불러서 절대 안 가죠. 네. 못 들은 척하고. 네, 맞습니다. 아유. 네. 근데 요즘에는 사실 저녁 때 모두 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도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함께 이렇게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고 가족들이 제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식탁인데 요즘은 그게 너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 사실 대화할 시간을 별도로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히려 메시지로 가족분들이 대화하는 경우가 너무 네네.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또 저녁 시간에는 아버지, 어머니 다 둥글게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그날에 있었던 일들 막 얘기하고 서로 웃고 막 그랬던 추억들이 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리워집니다. 그러네요. 그때는 사실 TV도 네. 사실 그렇게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고 웬만한 시간 다 가족끼리 작은 그렇죠. 공간에서 얘기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한 번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에 사신 분인데 전기가 나갔대요. 네. 그래서 갑자기 가족 4명이 한 방에 앉아서 촛불을 켜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할 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심각성을 느꼈다는 겁니다. 네. 평소에는 굉장히 많이 소통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거의 짧은 대화 아니면 메시지로. 그래서 다 각자 방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모이니까 한 30분은 너무 어색한 네. 때문에 침묵이 흐르고 있었군요. 그래서 계속 뭐 마실래? 뭐 먹을 이것만 계속 얘기하면서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구나. 네. 예전에는 그 저녁 밥상에 앉으면 아버지께 거의 하루의 일과를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뛰어놀다 들어왔기 때문에 막 흥분 상태잖아요. 네. 뭔가를 빨리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그 시절이 좋네요. 네. 그래도 아직은 엄마하고는 수다를 많이 하죠. 수다를 좀 많이 떨고 엄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뭐 싫으면서도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맞는구나라고 느끼게 되고 어머니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집안의 어머니가 다양한 역할을 하잖아요. 네. 어떤 때는 아빠의 엄마 역할도 하고 가족이 여러 명을 키우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엄마 되고 나니까 엄마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그때는 엄마 되기 전에는 엄마는 왜 같은 말을 계속하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애가 이제 알아서 할게 하니까 제가 이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내가 그때 엄마한테 그렇게 한 얘기가 엄마가 이렇게 받아들이셨겠구나 하니까 그렇죠. 죄송하더라니까요. 네. 그리고 참을성도 지금 저도 많이 네. 키우고 있는데, 그때는 엄마가 저희는 3명이거든요. 사실 한 명한테만 그런 거 아니에요. 3명한테 다 그렇게 해야 각각 또 되잖아요. 다른 학년이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게 네. 그때 마음을 생각하면 그래도 그립습니다. 맨날 이제 아침에 지지고 볶고 하는 소리. 네, 빨리 일어나라. 뭐 학교 갈 준비해야지. 뭐 도시락 챙겼니? 뭐. 네. 정말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이름을 바쁘셨을까요? 잘못 부르지 않았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언니 이름을 엄마가 계속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막 불만도 있었는데 네. 언니 불렀다 저 불렀다가 오늘 바로 행복우체통의 편지 사연도 비슷합니다. 네. 중국 길림성 왕청현의 김청 학생이 보내왔는데 사랑 싸움이에요. 엄마하고. 네, 궁금하네요. 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방학이지만 나의 하루 스케줄은 욕심 많은 엄마 때문에 꽉 차 있습니다. 매일 띠리링 하는 알람 소리가 나면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야 합니다. 조금만 늦어도 엄마의 호령 소리가 알람 소리보다 더 무섭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을 대충 먹고 책을 챙겨서 엄마의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조금만 늦으면 엄마의 호출 메시지가 하얀 눈꽃처럼 나풀나풀 날아올 테니까요. 가게 문에 들어서기 바쁘게 엄마의 연주포가 쏟아집니다. 아침밥 먹었어? 감기는 좀 어때? 준비물은 다 챙겼어? 줄기찬 엄마의 질문에 나는 눈을 흘기면서도 일일이 대답을 하는데 안 그랬다가는 언제 엄마표 꿀밤이 이마에 날아올지 모르니까요. 우리 집에서 엄마는 무서우면서도 자애로운 최고 령도입니다. 아침은 먹었어요. 준비물로 다 챙겼어요. 그런데 감기는 좀 아마도 엄마가 너무 피곤하게 굴어서 잘 안 낫는가 봐요. 어제 오후 댄스 학원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덥다고 앞서풀 헤치고 찬 음료를 마시면서 친구들과 놀다가 감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줄줄 흐르는 콧물을 닦기 귀찮아서 훅 하고 들이켰습니다. 엄마는 생강차도 끓이고 씨를 파낸 배 속에 얼음 사탕을 넣고 찐다고 난리였습니다. 이럴 때는 또 엄마한테 무한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가게 일이 바쁘면서도 이 딸을 위한 일이라면은 언제나 슈퍼맨처럼 못 해내는 일이 없으니까요. 이래서 엄마는 위대하다고 하나 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엄마가 미워서 싸울 때도 있지만 나를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모습을 보면은 또 너무나 고맙게 느껴집니다. 사실 나를 위해서 비좁은 가게에서 손님을 접대하면서도 전용 책상까지 마련해주고 살펴주는 엄마의 사랑을 내가
모를 리 없지요. 이렇게 오늘도 엄마와 나만의 사랑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이런 사랑 싸움이 싫지 않고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내가 더 고맙지. 네, 김청 학생이 보내온 사랑 싸움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소학교 4학년 학생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게 근데 한참 발랄하게 뛰어놀고 싶을 때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해라 엄마 손가락 10개는 다 꼽아야 될걸요. 거의 비슷한 말을 할 것 같아요. 네. 이걸 보니까 딱 우리 집을 보는 것 같네요. 그런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면 또 애가 또 싫으면서도 표정은 싫은 표정인데 또 일일이 다 대답을 해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그게 싫으면서도 해야 되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기특합니까? 사실 좀 기다려서 알아서 하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되면 그렇게 애보다 더 조급해지는지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 본인 아니게 머리는 안 하고 싶은데 네. 입은 막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조금만 기다려줘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거 못 참고 맞습니다. 입에서 그냥 속사포처럼 나가니까. 맞아요. 생각 네. 좀 참아야지 하는데 1분이 1시간과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랑 싸움은 엄마와 딸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청이 학생처럼 이제 공부 좀 해야겠다라고 책상에 이렇게 앉는 순간에 엄마가 아니 공부 안 하고 뭐 하니 이렇게 하면 예, 맞아요. 하든 공부도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엄마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했다고 열심히 할까 하면 잔소리한다고 그래서 안 해버렸다고 하는데 근데 돌이켜보면 그 잔소리 자체가 사실 이렇게 그립잖아요. 네. 요즘은 사실 잔소리 듣기도 쉽지 않는데.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다 커서 성인이 된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잔소리가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드니까요. 맞죠. 네. 잔소리가 없으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잔소리는 필요하죠. 또 잔소리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잔소리 하면서도 아프니까 온갖을 다 해서 그렇죠. 정성을 들인 엄마가 4살, 4학년인데 이걸 느꼈다는 거는 참 대견하네요. 그렇죠. 기특하고 네. 옆에 있으면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싶어요. 요즘 아이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엄마들이 특히 이 편지 속에 나오는 어머니는 가게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따님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를 해줘야 되고 사랑을 듬뿍듬뿍 주시는 거 보면은 얼마나 바쁘고 부지런해야 되겠습니까? 또 위대하죠. 그리고 그쵸. 엄마 되면 다 슈퍼우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게를 하면서 작은 네네, 짤막한 공간에. 시간을 내 네. 공간에다 또 전용 책상까지 만들어준다는 거는 가게 가서 전용 책상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이 엄마 사랑이 너무너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가게 한쪽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책상 놓고 거기서 이제 공부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엄마 가게에 오면. 네. 근데 이렇게 대충 학생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일하시는 엄마는 거의 다 슈퍼우먼 같으세요. 그렇죠. 막 손이 2개 아니라 네. 막 이제 3개, 6개 막 달린 것처럼 이 일 저 일 다 하잖아요. 그 머릿속으로서도 엄청 많은 일을 이제 네. 구상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가끔은 어릴 때 그 생각했거든요. 엄마가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내 이거까지 다 기억하지? 진짜 대단하다. 근데 내가 엄마 되고 나니까 기억나더라고요. 전 교수님도 슈퍼우먼 아니십니까? 슈퍼우먼 되고 싶지는 않는데 하다 안될 보니까 수가 없죠,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막 잔소리 하고 나서 제 모습 거울 보면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돌아서면 또 하게 되고 빨리빨리 뭔가를 진행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 와서 슈퍼우먼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네. 선생님도 슈퍼우먼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잔소리 많이 했습니다. 애들한테. 그래 애들 잘 되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 엄마가 딸한테 신경 써주는 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하면 정말 고맙죠. 저희들 사실 잔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사랑도 같이 나눠주니까 그렇죠. 아까 그 편지에서도 뭐 하얀 눈송이 오듯이 네. 메시지가 뜬다는 거 보고서는
애가 그 엄마 잔소리를 그렇게 안 좋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화죠, 네, 대화. 네. 관심. 네. 근데 조금은 좀 기다려줄 줄 아는 어른들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이제 육아에서는 다 벗어난 나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육아를 하는 엄마들을 보면 저렇게 애들을 다그칠까. 예, 맞아요. 네. 저도 이제 그 단계 저희 아이보다 더 어린 엄마들 애를 키우는 거 보면 기다리면 되는데 그쵸. 그런데 또 저보다 나이 있는 분들 제가 이제 애를 다그치는 거 보면 그 때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이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서 잔소리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야단도 쳐야 될 땐 야단도 쳐야 되지만 맞습니다. 기다려줄 줄 아시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계 인격체로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집 아이를 대하듯이 우리 집 아이를 대하면 굉장히 관계가 좋아진대요. 아, 그렇죠. 다른 집 아이 오면 저희들 막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칭찬해주고 하잖아요. 그렇게 대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네. 선생님이 이제 교수시니까 진짜 학생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로 마음으로. 네. 자녀와 함께 얘기하다 보면은 훨씬 더 관계도 돈독해지고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은 되는데 네. 행동하며 애를 보는 순간에 이제 엄마로 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집에서 강의하기 때 요즘은 네. 한 1분 전에 강의를 하다가 또 1분 후에 끝나면 바로 이제 애를 맞이하잖아요. 근데 변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저도 수양을 좀 더 깊게 해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강의하시고 나서 이제 집에 따님이 오면은 엄마로 변하는 전춘아 교수님의 모습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그래도 엄마는 슈퍼우먼이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녀시대의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Dear Mom. 오늘은 왠지 힘들고 지쳐 베개를 끌어안은 채 혼자 방 안에 남아 전화기 만지작거리는 나의 마음이 왠지 오늘따라 외로운 거죠. 갑자기 울린 전화에 놀라 밥 먹었는지 걱정하는 엄마 목소리가 귀찮게 들려.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흑룡강성 영안시 장혜령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인상 깊은 어문 선생님이란 글인데요. 자, 이 글은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해드립니다. 개학하여 2달이 넘어섰지만 어문 선생님이 첫 시간 수업과 더불어 어문 선생님이 인상이 제일 깊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여 첫 어문 수업이었습니다. 수업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성큼 들어선 어문 선생님은 멋있는 타입이었습니다. 어디가 멋있었는가 묻는다면 딱히 찍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끌리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도 어울렸고 인자한 표정 역시 푸근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친구들, 내 이름은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성별은 여성이 아니고 선생님이 소개한 한마디에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마친 선생님은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과 우리말은 시였습니다. 시를 읽기에 앞서 선생님께서는 우리말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걸걸하고 표정이 근엄하신 선생님의 말씀에 교실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선생님은 시도 멋지게 읊으셨습니다. 우리말은 곱고 재밌고 좋다는 과문의 정서를 잘 살려 우리들의 마음은 차분히 적시어 주었습니다. 따르릉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때론 은근히 기다려지는 업간 종소리였는데 왠지 그날만은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수업이 끝났는데도 오랫동안 신이 나서 마음이 고무풍선처럼 붕 떠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어문 선생님은 시도 아주 멋지게 쓰기에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짱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내 이름자에다 시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선생님은 잠깐 사이에 이런 시까지 저한테 선물했습니다. 장한 뜻을 품고 해마다 진보하여 령머리에 오르세요. 장해령, 바로 내 성과 이름자를 따서 지어낸 시예요. 어때요? 맵자지요? 우리 어문 선생님은 바로 이런 분이래요. 너무나 인상이 깊고 또 너무나 인자해서 우리 모두가 몹시 따르는 분이래요. 네. 보통 학교 다닐 때 좋아하는 선생님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선생님이 있다면 그 네. 이름을 삼행시로 하는 선생님은 엄청나게 이제 기억이 많이 남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덕분에 어문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잘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학교 다닐 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 덕분에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뭐 자기 주도 학습, 뭐 자기의 진로 교육을 어릴 때부터 하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을 내가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 그거를 선택해서 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계셨어요? 저는 그 어문 선생님도 좋았고 수학 선생님 좋았는데 영어 선생님이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우셨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삼행시는 지어주지 않았는데 강의할 때 유별나게 계속 저를 보는 것 같고 제 이름을 항상 이렇게 불러주고 하니까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영문과를 가서 영어 교수를 했습니다. 네.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이 부모님 말씀보다 더 영향이 많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말씀은 그냥 무조건 듣는 거죠. 잔소리처럼 들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선생님 그 좋아하게 되면 막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그 선생님의 모습, 선생님의 네. 제스처. 네. 그리고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숙제도 더 열심히 하고 맞습니다. 발표할 거 뭐 없나 막 찾아보기도 네, 하고. 막 선생님이 나를 봤으면 해서 막 눈이 초롱초롱하게 선생님을 계속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네. 네. 저희는 한국에서 5월 15일 지난주 금요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중국 지역에도 이렇게 선생님 날 뭐 이런 게 있나요? 예, 중국은 9월 10일 날, 9월 10일 날이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네. 2학기에 이제 개학해서 바로 이제 1주 넘으면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제 크게 치고 또 스승에 대한 그런 뭐 요즘은 메시지 이렇게 네, 네, 네. 학교에서도 축제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가 스승의 날 행사를 아마 가지지도 못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스승의 네. 날에 사실 막 연구실에 찾아오고 그렇죠. 막 그랬는데 올해는 좀 다르게 스승의 날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예년에는 어떻게 학생들이 막 이렇게 선생님께 꽃도 달아드리고 막 그러나요? 어떻습니까, 대학교는? 저는 대학교는 좀 초중고하고 좀 다르지만 네. 연구실에 찾아오는 그 친구들 그리고 졸업했는데 뜻밖의 스승의 날에 네, 이렇게 네, 월차를 네.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맞아요. 예, 와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그리고 카드를 보낸 친구도 있고 또 작은 선물이지만 이렇게 택배를 보낸 친구도 있고 해서 네. 그 선물보다는 그
기억을 그 해준다는 마음이. 네, 그 기억을 해준다는 자체가 내가 선생님 하기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여기 편지를 보내온 우리 장혜령 학생의 어문 실력을 늘어나게 해줄 수 있는 선생님도 네. 이름은 안 밝히고 땡땡땡이라고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선생님 덕분에 우리 친구들이 어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말에 대해서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서 중국 지역에서는 특히 어문 선생님 역할이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어문 선생님이나 네. 수학 선생님은 보통 담임 선생님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 담임 선생님이 수업 시간 외에도 자주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문 선생님들이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말씀 중에서 철학도 나오고 또 누구의 문학인들이 네네. 예, 말씀도 인용하고 해서 어문 선생님들이 들려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때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돼서 학생들의 어떤 정신세계도 풍부하게 해줄 것 같고. 네. 네. 그렇죠. 선생님이 이제 글씨,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이렇게, 시까지 해주신 선생님. 우리 선생님도 시를 좋아하셨는데, 삼행시는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마 학교에서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중국 지역에서도. 지금 뭐 일부는 계약을 했죠. 중국도요. 네, 일부는 네.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도 네. 계약을 안 한 곳이 있는데, 그래도 하루빨리 대면을 해서 네. 학생들한테 좋은 영향을 줬으면 하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 5월이 다 가기 전에 학생들과 선생님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좀 많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이 편지를 보면서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한스 밴드의 노래 준비했어요. 선생님 사랑해요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